샬롬, 토론과 토의 두 번째. 토론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해서는 안 된단다. 토론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오늘 토론을 통해 그리스를 사랑하는 너희들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단다. 지금 전쟁 중이니 우리는 힘을 합쳐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만 한단다. 수업이 끝나자 레토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 혼자서라도 전쟁에 나가고 말 테야. 결심을 한 레토가 집에 가려고 일어서자 아니스가 붙잡았어요. 레토가 고개를 돌려 아니스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스, 잘난 척이 더 하고 싶은 거야? 공부 좀 잘하고 말 좀 잘한다고 해서 네가 옳은 건 아니야. 레토의 말에 아니스가 인상을 찌푸린 채 말했어요. 무조건 내 의견이 옳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토론을 한 거잖아. 결론은 난 게 없고 네가 나를 겁쟁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점만 뚜렷해졌지. 레토는 아니스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레토는 전쟁터에 가지고 갈 물건들을 가방에 주워 담았어요. 그러곤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같이 일어났지요.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은 네토의 동생 레노가 자다가 깨어났어요. 형, 어디가? 쉬, 조용히 해. 엄마 깬단 말이야. 형은 전쟁터에 갈 거야. 트로이 놈들을 혼내주러. 전쟁터? 혼자서? 응, 형은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 되어서 돌아올게. 레토는 고개를 돌려 깊이 잠들어 있는 엄마를 보며 동생에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한테는 형이 꼭 살아 돌아올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고 전해줘. 레토는 동생을 꼭 한번 안아주고는 집을 나와 배가 들어오는 항구 쪽으로 달려갔어요. 마침 항구를 떠나려고 닻을 올리는 배가 있었어요. 아저씨, 저 좀 태워주실 수 있어요? 어디에 가려고 그러니? 트로이에 가려고요. 전쟁터 말이니? 선원은 황당한 듯 신기한 눈으로 레토를 쳐다봤어요. 레토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여 보인 다음 말했어요. 네, 전쟁터에 가서 그리스를 도와 전쟁에서 이기고 말 거라고요? 선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마침 그리스군에게 줄 식량을 실어다 주려고 떠나는 길인데 심부름꾼이 필요하긴 하거든. 저 심부름 잘해요. 잡초도 뽑을 수 있고 물도 기를 수 있거든요. 선우는 고개를 치켜들고 웃고 난 다음 말했어요. 배에는 잡초도 없고 물을 기를 우물도 없단다. 하지만 내가 거절해도 넌 어떻게든 전쟁터에 가려고 하겠지? 네, 밀양을 해서라도 갈 거예요. 그렇다면 타려무나. 감사합니다. 레토가 배에 타자 선원은 묶여있는 밧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돛을 묶는 밧줄을 풀어라. 네, 이걸 풀면 되는 거죠? 레토가 묶인 밧줄을 풀자 돛이 활짝 펼쳐졌어요. 레토를 태운 배가 서서히 항구에서 멀어져 갔어요. 아테네와 로마에서 꽃피운 토론 문화. 아테네와 로마에서 꽃피운 토론 문화. 토론의 역사가 시작된 곳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였어요. 아고리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던 광장에서 주로 토론이 벌어졌지요. 아테네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 정치와 경제,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토론과 세찬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했답니다.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회에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발표할 수가 있었어요. 이 민회는 대개 한 번 열리면 일주일 이상 열렸다고 해요. 특히 아테네의 재판은 그 범위나 죄가 무거운 정도에 따라 열린 곳이 달랐어요. 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죄는 아레오파치티카라고 불리는 대법정에서 열렸어요. 한 번 열릴 때마다 양쪽의 얘기를 듣고 재판장의 판단을 돕는 배심원을 수백 명에서 수천 명가량 뽑았어요. 이 배심원들을 설득하려고
법정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테네에서는 토론과 토론, 평가 능력을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론을 가르치는 학원이 많았는데 이들을 스피스트라고 불렀어요. 이 소피스트들을 토론회의 시조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주제부터 법정 토론에 이기는 방법까지 다양한 교육을 했어요. 프로타고라스의 재판. 프로타고라스는 아테네의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변호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첫 재판에 이기면 수업료를 내겠다고 하고 그에게 변호술을 배웠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났는데도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않자 그는 재판을 걸었어요. 그러자 학생은 저는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면 수업료를 안 내도 된다는 판결에 의해서 지면 스승님과의 약속에 따라 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 재판으로 프로타고라스는 곤란한 지경이 되었지만 제자 역시 나중에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다니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로 이어진 토론 문화. 아테네의 도시 국가가 멸망한 이후 그리스의 토론 문화는 로마로 이어졌어요. 로마는 원로의 민회, 집정관의 세축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정치 체제였어요. 그래서 원로원의 의원들은 정책, 토론을 활발하게 벌였고 민회에서 시민들도 법을 만들거나 관리를 뽑는 데 의견을 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치적 의견을 밝히고 공공토론을 하는 곳을 포럼, 맨 앞에 있던 연단을 포스트럼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나 로마의 첫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평민들은 토론의 기회를 잃고 원로원에 속한 의원들만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바뀌었답니다. 트로이 성 앞에 선 네토. 돛을 활짝 펴고 바람을 한껏 받은 배는 빠른 속도로 바닷물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항해한 어느 날이었어요. 손으로 차양을 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던 선원 한 사람이 크게 외쳤어요. 저기 육지가 보입니다. 트로이가 거의 다 왔습니다. 네토도 선원이 가리킨 방향을 보았어요. 과연 저 멀리 검은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아주 작았던 그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변에 처진 점막과 개미처럼 작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병사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지요. 이윽고 배가 무태 도착하자 레토는 선원들에게 인사를 나눈 뒤 지체 없이 모래 해변 위로 뛰어내렸어요. 레토가 하네스 아저씨를 찾는 건 땅 짚고 헤엄치기였어요. 바로 저 멀리 나무로 배를 만들고 있는 현장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목수였던 하네스 아저씨가 있을 곳은 그곳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네토는 그곳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곧 열심히 못질을 하고 있는 하네스 아저씨의 뒷모습을 발견했지요. 하네스 아저씨.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은 듯했던 하네스 아저씨는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생각하며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재차 들리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 네토, 네가 여기엔 웬일이냐? 네토는 자초지종을 말했어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네스 아저씨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져 갔지요. 네토, 그래도 그렇지. 넌 아직 어린애잖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스 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요. 네 엄마도 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겠구나. 그나저나 식량을 나르는 배는 이미 떠났을 테고 그리스로 가는 배가 몇 주는 돼야 있을 텐데. 하네스 아저씨는 네토를 돌려보낼 궁리를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레토에게 물을 건넸어요. 레토는 차가운 물을 꿀꺽꿀꺽 한숨에 다 들이켰어요.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전쟁터 같지 않게 그리 소란스럽지는 않은데요. 아무리 공격해도 저 경관성을 넘지 못해서 지금은 작전에 작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란다. 하네스 아저씨가 가리킨 언덕 위에는 그 유명한 트로이 성이 보였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감이 느껴질 정도로 성벽이 굉장히 높고 튼튼해 보였어요. 우와, 소문대로 정말 웅장한 성이네요.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네스 아저씨가 하얗게 질려서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어요. 장군님 오셨습니까? 돌아보니 멋진 모습을 한 장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세요? 현명하신 오디세우스님이시란다. 아기멤논 총대장님과 1대1 토론을 하실 모양인가 보구나. 1대1 토론이요? 끝.